무릇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삶을 돌아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후회되고 아쉬울 것 같으신가요?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더 큰 집에 살았어야 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브로니 웨어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는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말입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한 4가지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삶의 마지막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후회나 아쉬움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지 않은 것들, 너무나 평범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마음 깊숙이 남아 끝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그리워하는 것, 저 세상에 가서도 땅을 치며 후회할 만큼 간절했던 것,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너무 쉽게 미뤄두었던 바로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삶의 마지막에 하는 후회 4가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싶은 그것들이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할 수 없어서 가장 간절하게 그리워할 것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중에 언젠가는 하며 미뤄왔지만 지금은 그 나중이 과연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끝내 하지 못해 저 세상에 가서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그 4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1장,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한 것.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말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박종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8세가 된 그분은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생일날이면 마음이 저릿하다고 합니다. 20살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박 어르신은 매년 생일이면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미역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 도시락에 담아 가져오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받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젊은 남자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마웠지만 엄마, 나 이제 다 컸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25살 생일 휴가를 나온 박 어르신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급히 떠먹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늦었어. 빨리 먹고 가야 해. 그때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부대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마지막 미역국이 평생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천천히 앉아서 맛있다, 고맙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 말을 못한 게 이렇게 한평생 한으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전화를 받으면 항상 밥 먹었냐고 물으시는 게 귀찮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의 없이 대답하며 빨리 끊으려고만 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너는 잘 살고 있니? 건강하니? 힘든 일은 없니? 이 모든 것이 그 밥 먹었냐?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또 다른 종류의 후회를 안고 계셨습니다. 50년 전 젊은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난 후 한 번도 사과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 어르신은 자존심이 세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훗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며느리의 안부를 걱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와서 무덤 앞에서 용서를 구해도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고마워라는 말보다는 조용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둘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지는 것 같고 특히 사과의 말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셋째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다가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다음 달이 있을지, 내년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완벽한 문장보다 훨씬 값집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나 문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감사의 말과 사랑 표현을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감사 인사, 짧은 사랑의 표현, 간단한 안부 확인, 이런 말들이 가족들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세요. 내일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한마디를 해보세요.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말의 후회는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장, 소중한 사람과 더 함께하지 못한 것,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먼 곳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정작 코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강동우 어르신은 평생 사업을 하시며 성공한 분입니다. 큰 회사를 일궈내고 많은 돈도 벌었지요.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며 가장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 벌느라고 바빠서 애들 운동회도 못 갔어요. 첫째가 태어날 때도 중요한 계약이 있어 아내 옆에 있어 주지 못했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계약이 뭐가 그리 중요했나 싶어요. 어르신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찍힌 사진들인데 대부분 아내 혼자 아이들과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가족 사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막내의 첫돌 잔치, 큰아이의 졸업식, 결혼 기념일,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지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던 것입니다. 박미숙 어르신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다는 게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우리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박미숙 어르신은 늘 미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마음에 걸렸고 큰딸이 둘째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도와줘야 했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을 알아봐야 했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언제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게 2년 전이었어요. 그제야 이제라도 여행 가자고 했는데 이미 늦었지요. 병원에서 1년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직도 제주도 3박 4일, 부산 바다 여행 팸플릿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집안 대소사를 조금 미루고라도 남편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뒤로 밀어놨을까요? 첫째는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자식들이 독립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 벌기, 집안일, 자식 뒷바라지,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셋째는 가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가족과의 약속은 쉽게 미룹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금세 자라서 독립하고 부모님은 어느새 늙어 가시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깨달음이 빠른 분들도 계십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65세에 일찍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전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일하라고 권유했지만 아내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에요. 지난 5년간 김철수 어르신 부부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은 모텔에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캠핑을 하기도 하면서 젊은 시절 못다한 추억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 역시 반성이 많이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일 중독자였거든요. 주말에도 일하고 휴일에도 책을 읽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깨달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것을요. 어머니 때와 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함께 보고 여러분과는 함께 볼링도 치러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화 소재도 없고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오랜 친구들,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때 좀 더 함께 있을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생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3장,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예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비록 홀로 갈지라도 그 마음은 충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길을 걸어왔을까요?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기대에 맞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결혼, 자녀 양육,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순재 어르신은 78세입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안정적인 직장, 큰 집, 좋은 자식들. 그런데 어르신의 얼굴에는 왠지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면
온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극을 하며 배우로서의 삶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안전한 길인 은행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행원으로 성실히 살았죠.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어르신의 한마디에서 평생 간직해온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택해왔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순덕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과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공부한다고 하면 시집도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살에 결혼했죠. 물론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면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게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첫째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은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꿈이나 취미는 사치품이었죠. 안정적인 직장, 안전한 선택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식들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었죠. 셋째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뭘 한다는 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는 비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핀잔이 무서워서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박종철 어르신이 좋은 예시입니다. 70세에 은퇴한 후 평생의 꿈이었던 목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위험하다며 취미 정도로만 하라고 했죠.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서 매일 나무를 깎고 다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 의자를 직접 만들어 주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무 향을 맡으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진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른두 세임순자 어르신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선생님도 늘 너는 꼭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채소 장사를 돕기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나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고 학업은 꿈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또다시 생계를 위해 평생을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훌륭히 자라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어르신의 마음 한켠에는 늘 못다한 공부라는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지나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공부해야겠다. 바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낮에는 시장에 나가고 밤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과 씨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3가 되던 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짐처럼 남았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릴 때 꿈꿨던 일, 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둘째,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그 일을 해보세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충족감입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서툴러도 당연합니다.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하세요. 비록 느리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하모니카는 작고 간단해서 시작하기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소리 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이제는 간단한 동요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 배우고 있다는 성취감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볼 시간입니다. 물론 큰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은 정말 내 인생이었을까 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혹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병한 어르신은 70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건강한 체격으로 유명했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르신은 30대, 40대 때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었고 술과 담배도 마음껏 했다고 하시면서 몸 하나만큼은 자신했어요. 50살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귀찮다고 무시했죠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식단 조절도 대충 하고 운동도 몇 번 하다가 말고 결국 점점 악화되어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투석을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후에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긴 후에야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온 가족이 짊어져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이기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현상철 어르신은 6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영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조차 힘드십니다. 젊을 때부터 술과 담배가 어르신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 전 의사가 혈압이 높다며 약을 먹으라고 권했을 때도 이까짓 것 가지고라며 무시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모두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의 부인은 하룻밤 사이에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부축하고 약을 먹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관리 소홀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은 72세입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장시간 서 있는 일이 많아 어느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도 받았지만 조금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운전대조차 오래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수영을 권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분산돼 허리에 무리가 덜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생 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에 수영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금세 불안해졌고 숨쉬기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 팔을 휘저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루 10분, 20분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다리 저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로 10년째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수영장에 나갑니다. 자유형과 배영을 섞어 1시간 가까이 물속에서 움직입니다. 허리 때문에 10분도 앉아 있기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버스를 타고도 거뜬히 다닙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수영은 단순히 어르신의 몸만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몸이라며 움츠러들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병원 약봉지를 챙길 때 할아버지는 수영 가방을 챙깁니다.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노후에도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76세에도 텃밭을 가꾸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최고의 운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사무직으로 평생 일하다 보니 몸이 굳어 있었는데 정년 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니 영양도 좋고요. 할아버지는 농사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 효과, 자연과 교감하는 정신건강 효과, 신선한 음식을 먹는 영양 효과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밭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며 땀을 흘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일상이 그 자체로 완벽한 건강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건강을 소홀히 했을까요? 첫째는 젊을 때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 직장만,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이 건강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병드는 것이 나이라고 포기해 버렸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현실 인정입니다.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매일 10분씩 산책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짜고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술과 담배는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넷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도록 노력하세요. 좋습니다. 좋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웃음도 좋은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드세요. 여섯째는 지속성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꾸준히 하세요. 하루 쉬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아무리 발달한 의학 기술이 있어도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소중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 왔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항상 급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급했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급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급했습니다. 그 급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늘 미뤄두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더 벌고 나서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늘 미래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씩 일에 매달렸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휴가 때도 일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곧 삶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에 매달리는 동안 아이들은 혼자 자랐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도, 첫말을 하는 순간도 놓쳤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가지 못했고 아이가 아플 때도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했지만 정작 함께 보낸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결혼 초기에 로맨틱한 감정들은 언제부턴가 일상에 묻혀버렸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집안 살림 얘기, 아이들 교육 얘기, 돈 걱정만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각자 바쁜 삶에 쫓기다 보니 만날 시간도 연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바빠서 안 된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끊어져 갔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떠했을까요? 젊을 때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는 줄도 모르고 건강이 나빠지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산책 한 번 할 시간도, 혼자만의 사색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성공보다는 행복을, 성취보다는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시간은 돈과 달리 잃으면 다시 볼 수 없는 자원입니다.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건강을 위해 움직이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다. 내일도 잘 살아보자.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아쉬움이 아닌 만족으로, 한숨이 아닌 미소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